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웃긴 사연 라디오에 다맥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라디오로 진행될 겁니다. 오늘 화면에서 따로 나오는 건 없을 거고요. 네, 화려한 저의 얼굴과 무지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텐츠 들어가기 앞서서 물 좀 따라 볼게요.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들으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정말 리얼 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웃긴 사연 라디오의 DJ 다믹즈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로 접어들면서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네요. 장마 예보도 빗나갔는데 폭염 예보도 빗나갔으면 하고 괜시리 희망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무더운 날 더위에는 밥알 하나의 무게도 힘겹다는 뜻인데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혀서 제대로 쉬기도 힘들잖아요. 에어컨이 좀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건물이나 가게에 도망치듯 들어가고 나서야 좀 살겠다 하고 내뱉는 약한 한숨처럼 잠깐이나마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맥지의 웃긴 사연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오늘 라디오를 진행하기 위해 시청자분들인 담금이분들께 6월 한 달 동안 웃긴 사연을 받았어요. 사실 다믹지가 이런 참여형 콘텐츠 기획을 주저하게 되는 게 반응은 늘 좋은데 막상 진행을 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다들 부끄러움이 많은가 봅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주신 담금이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난 한 달 동안 모인 10개의 사연 감사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의 웃음 강도는 4점. 제법 웃긴 사연인 것 같아요. 티티렉스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사연입니다. 매 어디까지 맞아봤니?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누구나 찾아온다던 질풍노도의 시기, 엄하셨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저의 사춘기는 나름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무덥고 습했던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을 맞이한 저는 거실 소파에 옆으로 누워 어머니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어머니는 제게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할 생각인지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공부도 계속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는 둥 이런저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당시에 전 만사가 귀찮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건네는 모든 질문들에 반박하고 싶어졌죠. 참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책에서 본 대로 차분하게 제 의사를 표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나지막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TV나 보세요. 그 말이 듣기 불편하셨는지 50대 초반의 저희 어머니는 씩씩대시며 바닥에 있던 과자 봉지를 집어 던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 욱하시면 손에 잡히는 것을 그렇게 제게 던지시곤 했습니다. 되게 아프지 않은 물건들이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는 작은 키로 도움 닫기까지 하시며 집어든 과자 봉지를 제 얼굴에 수직으로 내리꽂으셨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저의 여보 얼굴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달달한 조리퐁 향이 얼굴을 가득 덮었고 놀란 저는 그 상태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머니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엄마가 나갈 때 올 때까지 다 치워놔!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구슬프게 울리는 도어락 잠금 소리를 들은 후에야 저는 바로 앉았고 헛웃음과 함께 소파부터 바닥까지 흩뿌려진 과자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소년이었던 저는 펼쳐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걸까요? 엄청난 수치심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하필이면 맞은 게 과자 봉지라 치워야 하는 귀찮음도 더해서 말이죠. 벌써 그 일이 있고 나서도 1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조리퐁 얘기만 하면 식사 위에 웃음꽃이 만개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냐 묻고 싶지만 얘기만 꺼내면 웃으시느라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 탓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재밌는 추억이었네요. 여러분들은 매 어디까지 맞아보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자 봉지가 사실 웬만큼 던진다고 해서 터지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던지셨나 봅니다.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누구나 부모님께 잔소리도 듣고 매도 맞아보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기상천외한 매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파리채, 옷걸이, 단소하며 정말 당시에는 손에 잡히는 기다란 무언가들이 전부 매가 됐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매를 일부러 숨기기도 해봤었는데 숨긴 것보다 더 아픈 매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맞아보셨나요? 단소로 맞아보셨다고? 이게 아픈데 이게 참 단단한 게 또 아프거든요. 멍도 잘 들고 어머니의 사랑과 조리퐁 냄새가 가득 담긴 그런 사연이었네요. 쇠파이프는 그건 죽는 거 아니야? 네,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웃음 강도 2점. 직박구리 폴더님께서 보내주신 큰 누나의 사연입니다. 제 큰 누나의 6살 때 일입니다. 참고로 저와 큰 누나는 나이 차가 많이 나요. 무려 18살 차이이기 때문에 와 진짜 많이 나네요. 시대 상황은 상당히 옛날입니다. 대략 80년도 초반의 일이었죠. 80년대 대한민국은 현대와 같은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 전의 야생이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줄 따위는 제대로 안 지키는 게 일쑤였다고 해요. 그날은 어머니와 큰 누나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타야 하는 버스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큰 누나를 먼저 태우기 위해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도와주고 계셨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아저씨가 올라타려고 하던 큰 누나를 밀쳐버렸어요. 버스에 먼저 타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친 것이었죠. 그 탓에 큰 누나는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나이 때면 넘어지면 울 법도 한데 저희 큰 누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지도 않았지만 참지도 않았어요. 큰 누나는 넘어진 채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어른이 애를 밀어! 다 큰 어른이 애를 밀어! 동네 사람들! 어른이 애를 밀어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은 새치기 아저씨를 향했어요. 새치기 아저씨는 쪽팔렸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사연의 주인공인 큰 누나분께서 굉장히 다부진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죠? 할 말은 다 하고 당하고만은 살지 않겠다 하는 6살. 새치기 아저씨도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아, 6살한테 훈계받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크 나르니! 애를 밀어! 멋지네요. 아이, 특히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다가 새치기 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쁠 때가 없거든요. 적혀있지는 않았었지만 아마 기다리시던 분들 모두가 사이다 마신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놀았다고. 누나가 상당히 다부진 성격이 맞으시네. 아, 이 다음 사연도 같은 분의 사연인데 좀 비슷한 사연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력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사연이에요. 사연 웃음 강도 2점. 직박거리 폴더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사연입니다. 3살 때 얘기예요. 벌써 웃기네요. 3살 때면 사실 뭘 했어도 웃겼을 거예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에 찍힌 사진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남산으로 산책을 가게 되었어요. 산책길 중간중간 벤치가 있었는데 어떤 커플이 콜라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벤치로 곧장 달려가 커플 사이를 비집고 눌러 앉았습니다. 3살 행동 나왔죠? 커플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비킬 생각 없어 보이는 저의 요구 조건을 찾으러 애썼습니다. 3살입니다. 아, 이게 뭐야? 오빠 좀 어떻게 좀 해봐! 커플은 골머리인 저를 두고 고민하다 마시고 있던 콜라를 건네주었어요. 콜라를 받은 저는 만족스러웠는지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답니다. 이 장면을 어머니께서는 사진으로 담으셨고 훗날 무슨 상황인 건지 여쭤보았다가 알게 된 해프닝이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참 뭐랄까 어렸을 적엔 누구나 말실수나 엉뚱한 행동을 저지르기 마련이죠. 돌이켜보면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들도 많지만 그때의 말과 행동에는 어린이 말이 가질 수 있는 솔직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웃으며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쯤은 하면 안 된다 소리 듣던 그 시절로 돌아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연이었네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4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웃음 강도는 2점. 티티렉스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사연입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재작년쯤이었을까요?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봄이었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된다는 벚꽃 축제를 보러 갔어요. 미리 봐둔 자리에 돗자리도 피고 푸드트럭도 돌아다니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다음날 코가 막혔어요. 고양이 마구마구 쓰다듬기, 강아지 배방구 5번 연속으로 갈기기에도 거뜬했던 저의 기관지는 꽃가루 앞에 무력했습니다. 마치 온몸이 콧물에 잠식당한 것처럼 허우적대며 기상하게 되었죠. 또 아침에 코 막혀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저는 정신없이 핸드폰을 챙겨 화장실로 달려가 힘차게 코를 풀었고 변기에 휴지를 버렸습니다. 풍덩. 이질적인 풍덩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저는 곱게 접힌 축축한 휴지 위로 패턴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변기에 들어가 있어야 할 휴지가 제 손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인분들 그리고 기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변기에 휴지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핸드폰을 버리셨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아쉽게 됐네요. 아니 또 비염인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코가 시원하게 뚫려있는 날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고개만 숙여도 코가 막히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꽉 막혀 있으면 진짜 머리 아파요. 숨쉬기도 답답하고 아무리 코를 풀어도 해소되지 않는 그 갑갑함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마 사연을 보내주신 담금이 분도 그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코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만성이라 더 힘들죠. 맞아요. 이게 또 비염이 고치기가 참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죠. 다음 5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사연 웃음 강도는 1점. 프랑프랑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사연입니다. 사연이 좀 짧네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가스가 빡 하고 나왔어요. 옆에 있던 애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옆에 코끼리 나와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쉬쉬쉬. 부끄러워서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니 글쎄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쥐구멍 탁 찾고 싶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또 하필이면 애기가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애기가 아주 똥 오줌 방구 애기는 절대 안 빼거든요. 근데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코끼리로 묘사했던 걸까요? 시원하게 끼셨나 본데 그 장이 건강하신 담금이 분의 사연이었네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웃긴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저 사람이 엄마 코끼리 나와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재밌네요. 자 그래서 10개의 사연 중에 벌써 절반이나 읽어버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자 잠깐 여기서 쉬는 시간 가지며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t's 광고 타임! 다믹지 유튜브 좋더라. 쇼츠 폼이 좋더라. 시대도 조선시대 마법소녀 구독해요 담튜브. 지금 무료로 구독하세요. 구독해요 담튜브. 익지 담벼락 웹카페 가입하고 나의 덕질 생활 시작됐다. 익지 담벼락 팬카페 가입하고 나는 크크 칠 일 많아졌다. 주간 일정표부터 사생활 일기장까지 모두 다 가입해보세요. 익지 담벼락 팬카페. 안녕하세요. 미네이션 크크쇼에 나가게 된 다믹즈입니다. 연어장은 어디다? 연어장 미네이션, 떡갈비 미네이션, 갈비찜 미네이션, 온가족 미네이션, 합리적 가성비 자취식사 미네이션. 다음 주 금요일 7시 크크쇼에서 함께해요. 맛있는 미네이션 크크쇼. 이번 여름 무슨 콘텐츠 즐기면 좋을까? 정시퇴근 남양 특집. 여름 더위 날릴 콘텐츠 없을까? 정시퇴근 심야괴담. 믿고 듣는 진한 공포썰 보며 즐기는 법. 선택은 분명 든든한 정시퇴근일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정시퇴근 심야괴담회로 만나요. 네, 여러분들 광고 잘 듣고 오셨을까요? 아니 듣자 하니 다믹지가 다음 주 콘텐츠가 상당히 듬직한 모양이에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가 상당히 쌈뽕했어요. 그쵸? 모두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믹지의 웃긴 사연 라디오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리고 있네요.
앞으로 이어질 5개의 사연도 재밌을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6번째 사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6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웃음 강도는 5점. 야, 이 웃음 강도 5점이 가장 최고치거든요. 굉장히 웃긴 사연인가 봅니다. 직박구리 폴더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사연입니다. 제 철없던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저는 하교 후에 신천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서 친구들과 놀곤 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이랑 하교하고 2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죠. 지하철의 어느 좌석 앞에 서게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입을 정말 시원하게 벌리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친구들은 장난기가 마구 샘솟기 시작했어요. 야야, 손가락 하나 넣어봐라. 오케이, 해본다. 콜, 난 2개 간다. 3개도 될 듯. 그렇게 친구들과 번갈아가며 아주머니의 입에 손가락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지만 그땐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다들 웃음까지 끄끄 참아가며 장난질을 치다 지하철이 삼성역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아주머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아주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일어나, 도착했어. 정말 숨막히는 침묵이었어요. 장난을 치며 웃던 저희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아저씨는 그렇게 태연하게 아주머니를 깨워 역에서 내리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말이죠. 아저씨는 과연 모르는 척 했던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 아주머니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걸까요? 학생들이 장난치는 거라서 눈 감아주신 걸 수도 있겠고 속마음으로는 이제 좀 봐가지고는 옆에는 쌤통이다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즐겼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도 즐긴 게 아닐까 사실? 같이 즐긴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죠. 아니면 그냥 고된 하루 끝에 말릴 기운도 없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내리는 바람에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그런 사연이었네요. 이건 즐긴 거야.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사연이에요. 사연 웃음 강도는 1점입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느낌인데 무슨 사연일까요? 왕감자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사연입니다. 저의 대학생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는 한창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녔어요. 7, 8명 정도 되는 제법 큰 무리였고 같이 교양 수업도 듣고 점심도 먹으며 늘 붙어 다녔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분위기를 리드하던 강한 이성향의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친구의 음식 취향이 신기할 정도로 판박이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때마다 늘 같은 가게에서 같은 메뉴를 먹었어요. 질릴 법도 한데 한 3, 4일 동안을요. 하지만 그 아이였던 저를 포함한 아이 성향 친구들은 언제나 그 3인방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같이 가던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가 맛있는 거 사다 오라고 준 용돈인데 맨날 같은 메뉴 먹으니까 완전 질려. 잠깐의 정적이 흐르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그 아이죠? 아이씨, 괜히 말했나.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으러 갈걸. 아이씨,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이, 괜히 말했어. 아무 말 하지 말걸. 마음속으로는 후회하는 말들이
맴돌 때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작게 속삭였어요. 나도 질렸어. 다들 별말 없이 순순히 점심을 먹으러 가는 분위기였기에 어렵게 꺼낸 속마음이었는데 사실은 다른 친구들도 질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순간 웃음이 나와 둘이 한참을 몰래 웃으며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뭐랄까, 아이 성향의 친구들이 막상 뭐 같이 하자, 해보자 하면은 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죠. 괜히 나서서 주목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중의 앞에 서는 걸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말이에요. 그 아이 성향이면 먼저 말 꺼내기가 참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고민이 그리고 고심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구만. 참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성향 친구들도 참 대단해요. 같은 메뉴, 같은 가게 식당에서 3, 4일을 내리 같은 메뉴를 먹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근데 다맥지도 음식을 잘 즐겨하지 않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 성향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저와 점심밥을 같이 먹으러 가준 수많은 친구들에게 감사를 좀 표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 덕분에 매일매일 쌀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 고마워. 네, 다음 8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웃음 강도는 4점이네요. 오호, 꽤 재밌는 사연인가 보죠. 달의 껍데기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사연입니다. 또 다래님께서 치즈잭에서 방송하시는 버추얼 스트리머 분이시죠? 게임 합동 방송도 같이 하곤 했었는데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지님. 오랜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경험담으로 당시 재학 중인 외국인 교류 학생 중 농구 특기생으로 뽑힌 한 흑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한창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생활 스포츠라는 계절 과목을 친구들과 함께 들었었던 때였습니다. 농구와 축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를 배우는 그런 강의였죠. 이 수업에는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 가칭으로 마이클이라고 하네요. 마이클과 함께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긴 강의가 끝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친구들과 함께 헐레벌떡 학식을 먹으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줄 앞에 마이클이 먼저 와 있더군요. 같은 수업을 듣는 만큼 저희는 안 되는 영어 실력을 구사하며 교류에 힘썼고 혼자 온 마이클을 위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이목이 마이클에게 집중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마이클이 주문한 메뉴 때문이었는데요. 주문한 메뉴가 다름이 아니라 산채 비빔밥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공깃밥까지 추가해서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역시 흑형이라서 2그릇 먹나봐 등의 신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마이클이 불편해할까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며 식사를 지켜봤습니다. 마이클은 추가로 주문한 공깃밥의 뚜껑을 열고 산처럼 쌓여있는 산채 비빔밥의 나물들을 반찬 삼아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독특한 식사 방법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침착하게 지켜봤죠. 상당히 맵다는 반응의 마이클. 무더운 여름 날씨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매운 고추장 때문이었을까요?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식사 중인 마이클의 비빔밥 그릇에서 산나물들이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마침내 산처럼 쌓인 나물들이 걷어지며 그 사이로 새하얀 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마이클은 외쳤어요. What the fuck? 그렇습니다. 마이클은 이 친구는 농구는 잘했지만 산채 비빔밥이 나물과 밥이 같이 나오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우리들은 한참을 웃은 뒤에야 마이클에게 산채 비빔밥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따금씩 학생 식당에서 마이클과 마주칠 때면 헤이 마이클! 오늘은 두 그릇 안 먹어? 라고 묻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씩 웃던 마이클의 새하얗고 고르던 치열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제 길고도 짧은 풋풋했던 대학 시절의 한 페이지 중 하나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마이클 친구가 한식에 도전했다가 깜짝 놀랐네요. 외국인인 마이클이 보기에는 밥 위에 얹어진 나물들이 먼저 보이니까 왠지 샐러드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샐러드 볼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깃밥 시켜가지고 산채 비빔밥 나물만 집어먹고 있지. 나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으면 밥이 안 보였던 건지 저도 한번 시켜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저녁 아직 안 드셨다면 산채 비빔밥 어떨까요? 생각해보니 그래 보이네요. 왠지 마이클은 샐러드 볼 같은 거였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웃음 강도는 5점! 이야, 5점이에요! 얼마나 웃긴 사연인 거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양이님께서 보내주신 동생분의 사연입니다. 웃긴 사연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자마자 제 동생이 생각나서 글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다른 여동생들도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제 여동생은 많이 엉뚱합니다. 제가 중학생이고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쯤의 일이었어요.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하러 차를 타고 나가는 길이었죠. 차창 밖으로 LH 아파트가 보이자마자 동생은 외쳤습니다. 저건 내 아파트야. 뭐 이 정도는 그냥 귀엽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여동생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또 다시 찾아온 외식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외쳤어요. 열 소사볼. 알고 보니 영어로 적혀있던 샐러드 바를 소사벌이라고 읽은 겁니다. 자꾸 외식날 있었던 얘기를 하니 가족들 웃기려고 동생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얜 그냥 바보예요. 이윽고 동생이 부쩍 커서 대학생이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를 하면 필요한 게 많아지잖아요. 본가에 항상 있었던 조미료인 소금을 사야 했던 동생. 평생 요리라곤 닭가슴살이랑 계란 프라이나 해봤을 텐데 소금을 과연 잘 샀을까요? 그럴 리가요. 보통 소금을 산다고 하면 맛소금이라던가 꽃소금같이 소포장된 소금들을 떠올릴 텐데요. 제 동생은 글쎄 깨소금을 샀습니다. 그것도 무려 1kg를요. 왜 깨소금을 샀는지 물어보니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깨소금이니까 더 고소한 줄 알았지. 제 동생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동생분이 상당히 귀여우신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면 조금 곤란해, 사연이. 아니, 뭐랄까, 어찌 보면 참 귀여우신 분이신데, 이게 진심이면 조금 쉽지 않은데? 뭐랄까, 주변에 항상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챙겨주시고 계시나요? 진짜예요. 진짜라니 이게. 괜찮아. 동생은 좀 맞아도 돼. 나한테만. 이러고 있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이런 분들 덕분에 소소하게 웃을 일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네, 다음 마지막 사연입니다. 10번째 사연입니다. 야, 아니 벌써 마지막 사연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웃음 강도는 2점! 아서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도 짧은 사연이네요. 이건 저희 아버지가 학교 교사로 계셨을 적의 일입니다. 때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학교 컴퓨터실에 스타를 몰래 깔아 게임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며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여는 것이었어요. 오, 아버지가 상당히, 오호. 그렇게 스타가 자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컴퓨터실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몰래 게임을 하던 학생들 모두가 당당하게 스타를 켜고 게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학교 컴퓨터실에서 열렸던 이 대회는 아버지가 최종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이거 사실은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연 거 아니야, 이 대회? 아니 사실은 아버지도 하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도 사실은 몰래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었는데 나 교사니까 참고 계셨던 거 아닐까? 아니면 대회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 실력도 없으면은 이거 몰래 스타도 못하게 만들게끔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다든지. 말이에요. 고요한 새벽의 나라는 건들면 안 된다고.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남녀노소가 없다라는 그런 교훈까지 주는 모습 너무 멋있었네요. 나보다 못하면 꺼라.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0번째 사연까지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들어주셨나요? 누군가의 흑역사가 누군가에겐 웃음이 되었던 시간. 어릴 적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을 행동들도, 당시에는 부끄러웠을 법했던 사건들도 지나고 나면 웃음 버튼이 되는 법이겠죠? 사연을 보내주신 담금이 분들 덕분에 모두가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흑역사가 아니라 웃긴 사연들, 라디오 콘텐츠와 함께 풀어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웃긴 사연 라디오의 DJ 목이 나간다. 지금까지 웃긴 사연 라디오의 DJ 다믹지였습니다. 모두들 맛있는 식사하시고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